BMW XM 익스프레시브 휠 디자인 M 헤리티지 익스프레시브 스펙타큘라 impressive presence uniquely different thrilled at first sight intuitive infotainment, sports-focused functionality, luxury with engine, private VIP lounge, luxurious M lounge, impressive eye catcher. And in every detail, powerful combination. Elastic cruising. Recover energy. More power, more emotions. BMW M, the ultimate electrified M-Power. 자, 다같이 BMW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할 미친 슈퍼카, 성능과 럭셔리를 동시에 담아냈다고 하는 XM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 50주년을 기념해서 M1 이후 최초로 선보이는 하이 퍼포먼스 라인업 중에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고성능과 럭셔리를 모두 품은 새로운 차원의 BMW M 고성능 모델을 경험해봅시다. MHPA 최초의 전동화 라인업, 압도적인 존재감 발산한다고 압도적인 존재감 발산 잘하고 있죠. 이 V8 가솔린 엔진, 원래 M에 들어가던 4400cc M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까지 결합해서 포르쉐가 이미 잘 하고 있었던 거죠. 합산 최고 출력으로 653마력을 낼 수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80km까지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에서 출시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국내에는 지금 P360 6기통 가솔린 모델만 판매하고 있지만 P530e가 차후에 연식 변경되면서 수입되기 시작할 텐데 그게 100km 정도 전기만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 기준으로 2억 3천만 원대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깡통이겠죠. 옵션 좀 이것저것 넣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단일 트림으로 옵션을 많이 넣어서 들여오는 편이기 때문에 최소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 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약간 도움형으로 만들었다는 거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죠.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BMW 아이코닉 글로우, 이 돼지 콧구멍이 정말로 클 거라고 컨셉카에서부터 말이 많았는데 그 안쪽으로 이너 베젤처럼 아이코닉 글로우를 집어넣으면서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와 좀 더 고급스럽고 복잡스러운 디테일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XM 레터링이 골드 컬러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무조건 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섀도우 라인과 골드 디테일이 들어가는 패키지 두 가지로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iX에서 볼 수 있었던 라이트, 주간 주행등이 위로 살짝 올라갔죠. 이제 플래그십 7 시리즈처럼 스왈러브 습스키가 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X7하고도 또 다른 어떤 형상으로 이제 벤츠에는 AMG 오리지널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벤츠 승용을 AMG로 튜닝한 게 아니라 AMG GT4라든지 AMG GT라든지 이제 SL에서 나올 AMG라든지 AMG 전용 라인업들이 있는 것처럼 M도 이제 M 전용 플랫폼의 차량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이라이트가 IX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중에 쓸데없는 얘기로 빠져서 죄송하고요. 분할형 전면 라이트, 산타페를 따라했다는 말이 많은 그 라이트죠. 아래쪽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보이지 않게 다크하게 처리를 해서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대형 공기 흡입구, 당연히 공기 졸라 많이 빨아들여 줘야겠죠. 성능이 얼만데. 쿠페형 루프라인 골드 액센트 밴드, 이 골드 라인이 윈도우 라인보다 더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하 폭이 좀 뚱뚱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하면서 스페셜한 느낌도 같이 주기 위해서 디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페형 라인이라고 하지만 이건 흡사 Q8이나 쿠페형이라고 우기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X6라든지 GLE 쿠페 같은 경우는 완전한 쿠페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Q8처럼 살짝 꺾어놓고 쿠페라고 우기고 있네요. 여기 위장막 차량이 돌아다닐 때는 X7의 쿠페형인 X8이라는 추측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도어 캐치. 도어 캐치가 이 공기 저항을 위해서 전기차들처럼 7시리즈나 IX처럼 안으로 완전 매립되거나 플로팅된 게 아니라 실제 핸들이 존재합니다. 도어 핸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편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적당히 보면 약간 크리스탈처럼 또 빗살 무늬로 만들어놨죠. 7시리즈 실내의 대시보드처럼. M 뿔미러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어댑티드 M 서스펜션, M 서스펜션에다가 어댑티드 이제 댐핑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후륜 조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MX 드라이브, 이것도 M5처럼 상시 사륜에다가 M 모드로 해서 후륜에 가까운 기능을 제공할지 모르겠지만 안 될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X6M 컴페티션도 완전하게 후륜 쪽에 구동을 다 배분하는 기능까지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드리프트 하려면 M5 타셔야 됩니다. 23인치 나이트 골드 휠, 여기에 끄트머리에 M 마크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장할 디테일이 좀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섀도우 패키지 모델로 구매를 했을 때도 이렇게 골드 포인트가 들어갈지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어댑티드 M 서스펜션, 스포츠 서스펜션에 어댑티드 모드가 결합되어서 스포티하고 주행 모드에 따른 감속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BMW에서 가장 잘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사실. 하지만 이런 M 모델에 후륜 조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 최초니까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같이 됩니다. M 스포츠 디퍼런셜, 이것도 뭐 기존 M 모델이나 M이 아니더라도 라인업의 고성능 버전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코너링 할 때 양바퀴의 회전수를 보정해서 원활한 회전을 보장하고 슬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너를 돌 때 안쪽의 바퀴가 바깥쪽 바퀴보다 회전수는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정해주는 장치를 디퍼런셜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성능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발전된 감각을 제공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새로운 디자인의 리어 라이트, 요 같은 경우는 IX에서 이미 뭐 엄청난 입체적인 3D 디자인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 일반인들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플랫 디자인한 리어 윈도우, 리어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네요. BMW 헤리티지 엠블럼이 들어갔다는데, 이제 원엠일 때 리어에 엠블렘이 2개가 들어갔었죠. 그걸 이제 글라스에다가 박아놨는데 아주 예쁩니다. 스페셜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육각 테일 파이프, 이건 뭐 라르테 디자인 따라한 것도 아니고 뭐 따라했건 그 전에 준비했건 떠나서 이것도 아주 스페셜하다고 볼 수 있죠. 분명히 리얼로 배기 라인을 짰겠죠. 믿습니다. 새로운 XM 디자인 엠블럼, 멋집니다. 이거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바웰 웨킨스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현행 7시리즈 모델이라든지 뭐 X7, X6 다 포함해서 솔직하게 해상력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다만 iX50을 시승했을 때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럭셔리와 슈퍼카를 차 한 대에 집약해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4D 시스템이 들어갔을 거고 엄청나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드라이브 8, 이거 진짜 말 많은데 제가 지금 X6M CP를 출고했던 이유도 새로 나오는 BMW의 아이드라이브 8 사용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드라이브 7이 유지되고 있는 모델에서 계속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X7을 구매하더라도 현행 모델을 빨리 구매하고 싶지 신형을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M 기어 노브, 와 이거 재탕 아이가? 적당히 재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M 기어 노브를 넣어줬으면 옆에 아이드라이브 조그 셔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플라스틱이 아니라 블랙 하이그로시라도 좀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스웨이드 가죽을 넣었는데 지금까지는 알칸타라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스웨이드가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좋아하겠는데? 와, 계기판 아이드라이브 7에서 8로 넘어가면서 계기판 디자인이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더 깔끔하다는 생각도 사실 잘 안 들었고 좀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와 M은 양쪽 컬러 다르게 해가지고 와 존나 멋있게
정말 멋있게 들어갔네요. 이건 정말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갖고 싶다. 자, 인테리어 보시면 조수석 메모리 버튼 뭐 평소처럼 다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거의 비슷합니다. 20개의 스피커 1500W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커 20개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지만 겪어본 제 느낌으로는 훌륭하겠죠 뭐. M 다기능 시트, 인디비주얼 메리노 시트. 이제 메리노는 좀 흔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고사양 BMW 차량에는 당연히 가죽 재질이나 뭐 착자감이나 이런 성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죠. 걱정할 필요 없고. M 다기능 시트라고 하는데 기존의 M 시트하고 이제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원 프리즘 구조 알칸타라 LED 앰비언트. 여기 좀 신기한데 전체적으로 실내를 스웨이드로 감쌌지만 루프에는 알칸타라를 적용했다는 건데 저것도 엄청 각지고 뭐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실제 프리즘이 아니라 디자인이 프리즘처럼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앰비언트가 저 섬유 자체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선루프의 그 네모난 테두리 그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앰비언트가 아닐까 싶은데 저 각진 디자인으로 인해서 조금 독특한 느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럭셔리를 지향하는 차에 잘 어울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5세대 E 드라이브. 이제 BMW가 사실 다른 제조사들보다 전기차를 정말 빨리 만들기 시작했고 상용화도 많이 했죠. i3도 있었고 패션카로 불리기는 하지만 i8도 있고요. 25.7kW 배터리, X5 45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던 배터리가 24kW였으니까 대동소이하죠. 근데 WLTP 기준으로 8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452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km 조금 넘게 가는 정도였거든요. 이 차는 50km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차 실 주행거리도 누군가가 빨리 측정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레인지로버 스포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만으로 100km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빗대어 봤을 때는 거의 동급이라고 취급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기대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우려도 많았던 모델이었는데 실제 모습이 나타나면서 혹평보다는 호평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사실 X6 MCP로도 지금 최고의 SUV라고 불렸던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오히려 더 높은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럭셔리함이 좀 부족했죠. 아무리 이렇게 3억 가까이 되는 차량으로 다 씹어먹으려고 차를 만든다고 한들 정말 부자들은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찾지 XM을 찾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라벨 레드 748마력의 백토크가 나오는 이 미친 괴물이 출시한다면 와 진짜 그 돈 주고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사야 될까요? 벤츠에도 AMG 전용 라인으로 3억짜리 녹색 괴물도 있고 AMG 전용 모델들이 나오고 있죠. BMW도 이제 그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프로 3개가 와도 레드라벨 XM이 성능이 훨씬 빠르고 빡세겠는데? 감사합니다. 킹카포였습니다.